예, 오늘 4차 산업혁명과 농식업에 대해서 오늘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농업과 사람과 아니면 또 생산과 소비자와 데이터와 어떤 소비자의 어떤 특성과 이거 초연결시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서 우리가 삶의 질이 매우 중요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으로 연결시켜서 그러한 삶과 먹는 삶과 노는 삶과 그다음에 건강한 삶과 행복의 삶이 연계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과 우리 농식업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혁명은 가장 큰 거는 슈퍼 커넥션입니다. 초연결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고 그 혁명의 핵심은 A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산업에서 성공하느냐 낙오자가 되느냐는 빅데이터를 얼마만큼 확보하고 그 빅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가 제일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초연결이기 때문에 생산과 어떤 기계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니드에 연결시켜주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가 초연결시켜주고 아니면 그 어떤 사람 미디에 연결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꽃을 피우는 분야는 우리가 생활 그다음에 농업, 먹고 그런 쪽에 이제 관계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4차 산업혁명이 농식업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생활과 그다음에 소비와 어떤 제도와 삶이라고 보는 거고 이거 4차 산업혁명은 맞춤형으로 어떤 국가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농식업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살아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가짜 데이터가 제일 많은 부분이 건강 데이터, 식품에서 그런 부분이 제일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데이터를 골라주고 옳고 그른지 맞고 그런 것들을 식약처에서 해주고 그다음에 농식품부라든지 다른 보건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데이터를 창출해줘야 이 데이터가 개인별로 연결돼서 산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식업에서 중요한 거는 맞춤형이라든지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한데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 놀고 그다음에 뭐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변화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생명과학 기술밖에 없어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농식업에서 가장 큰 분야는 이 생명과학 기술을 얼마만큼 정교하게 하고 얼마만큼 다르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과학도 해보고 그다음에 또 식품과학도 해봤는데 가장 해보에서 어려운 부분이 저는 식품이라든지 생활과학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품이라든지 그런 거에 없는 것이 우리가 맛과 그다음에 멋이 식품에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향과 맛이 있는 거고 행복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분야가 잘 먹었을 때 그런 걸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식이라든지 기쁨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몰레큘러 게스트로놈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문화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있습니다. 농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스테이너블, 지구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은 빅데이터로 이제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생각하면은 시금치 하나도 신안초하고 남해초하고 포항초하고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종자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가공하는데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는데 우리는 저런 빅데이터들을 아무것도 생산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되냐면 저런 데이터를 우리나라 어떤 지역의 빅데이터를 만들지 않으면 중국제가 들어오든지 일본제가 들어오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정부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R&D 한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데이터 만든 사람하고 이 데이터 사람들 서로 연결 부분이 가장 중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데이터가 이제 서비스로 가야 이 데이터는 정말 서비스로 가야 됩니다. 이걸 데이터들을 국가에서 만들어줘 가지고 이 데이터의 모든 데이터들을 오픈시켜 가지고 기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모든 사람들 어떤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법적 문제하고 낙오자 문제인데요. 맞춤형으로 하든지 블락킹을 한다든지 그런 분으로 가는 거는 작은 회사들이 작은 농업들이 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생을 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분야가 생기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람에 대해서 바이오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생명윤리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특히 어떤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빅데이터 중에서도 가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혁명적인 거는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고속 성장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속 성장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활과 같이 가야 되고, 여태까지는 컨버전스만 얘기를 했었는데 다이버전스를 어떻게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그룹핑을 하고 정확하게 논리와 프린시플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산적인 것이 중요하고, 그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삶과 농업과 식품과 어떤 건강과 관련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지향점은 어떤 생활혁명이고 행복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짧게 시간이 없지만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더불어 농업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스마트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스마트 농업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인구 증가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도시의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2050년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 인구가 농업 인구를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인구 증가의 원인은 일단 의학 발전과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수명이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다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사람들이 부족해지고 결국에 2050년 정도에는 식량 보안이 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의 농업은 조금 더 환경을 보존을 하면서, 그리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으면서 경제 성장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이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구조의 농업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는 부분과 AI가 합쳐져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로봇도 무인 자동화를 해서 생력적인 농업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드론, 무인기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농업 데이터들이 확보가 될 수가 있게 되고요. 나노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3D 프린팅을 통해서 여기서도 또 슈퍼 커넥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다음에 박현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3D 프린팅까지 여기에 다 포함될 수가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미래는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변하게 되고요. 생산과 유통, 소비의 통합, 아까 말씀하셨던 슈퍼 커넥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산, 유통, 소비가 통합되는 산업,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될 것이고요. 공급자 중심보다는 수요자, 다시 말해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떠난 농업에서 인재가 이끄는, 다시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가는 그런 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새로운 산업이 다시 농촌으로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내용에서 스마트 농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산이라고 했던 부분에서 기계, 자동화, 로봇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하는 스마트팜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이 생산된 거를 가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식품 가공 및 이력 정보라든지 수확 후 처리 자동화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고요. 유통까지 들어가게 돼서 어떤 농산물 이력 시스템, 무인 농식품 직배송 시스템 같은 것들도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농산물 정보를 볼 수도 있고 시장 간의 정보 네트워크도 확인을 하고요. 이 시장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얼마만큼 농산물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여기에 AI나 빅데이터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분석을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키워나가야 될 거고 어떻게 시장을 조절해야 될 것인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는 가운데 저희가 지금 생명공학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육종이라든지 생명공학 기술들, 그리고 피노타이핑이라든지 오믹스 기술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기반 데이터들을 통해서 앞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비자 지향적인 산업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농업은요, 스마트팜에서 한 단계 조금 더 가서 스마트 농업, 어디선 DNA라고 하더라고요. DNA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DNA가 아닌 데이터 네트워크, AI 인프라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단순 농업이 아닌 IT, BT, NT 첨단 기술 융복합하는 범부처 R&D 역량 결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정책 제안은요, 미래 농업에 대해서 정말 짧은 기간 내에 실적만 나오게 돼야 하는 그런 R&D가 아닌 장기적 발전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농가에서 진짜 쓸 수 있는 실용적 기술 개발들이 농업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과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농업은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국민적으로 농업과 식량 안보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를 통해서 또 많은 인재들이 육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길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제 말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되는 첨단 농업을 꿈꾸면서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식품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최신 식품공학 기술이 AIT 기술하고 결합돼서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그래서 오늘 강연은 30년 후, 40년 후에 우리의 그 식생활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신 식품공학 기술은 앞에 연사들이 얘기했듯이 스마트팜이라든지 또는 대체 육류, 그다음에 3D 프린팅, 이것이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식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오늘 소개할 것 중에서 그 핵심적인 것 중에 3D 푸드 프린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듣는 건데요. 앞으로 이 식품 프린터가 4차 산업혁명하고 왜 관련이 있냐면, 지금까지의 산업은 소품목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다릅니다. 다품목 소량 생산이 됩니다. 거기에 핵심에 3D 프린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3D 식품 프린터의 핵심 기술은 나노 식품 기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의 그 좋은 식품을 먹게 되면 대부분은 우리 소장, 대장에서 다 배출돼 버리고 굉장히 굉장히 적은 양만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나노화를 하게 되면 생체용률이 굉장히 높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3D 프린팅에 대한 그 산업을 보면은 국내에서 이런 것들을 상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인증 기준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국이나 EU에서는 음식과 접촉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기준이나 재질 규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술이 개발돼서 저희 실험실에서도 만들었지만 지금 한 20분에서 35분 정도의 토출 속도가 되고요. 앞으로 좀 더 지나게 되면 가열 자동 배합 시스템에 의해서 100g을 3에서 5분 정도에 토출하는 그런 세대가 올 겁니다. 미국에 있는 식품 대기업에서는 벌써 식품 프린터를 만들고 잉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잉크의 형태, 그다음에 거기 토출되는 거의 온도, 그다음에 토출됐을 때 안정성, 스테빌리티, 그다음에 이제 핸들링, 어떻게 얼마나 쉽게 핸들링할 수 있는지,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 기준으로 보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100나노미터 이하의 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용 분야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첫 번째 연사와 두 번째 연사가 얘기를 했지만 유전체 기반의 개인 맞춤형 식품이 굉장히 앞으로 미래가 될 것입니다. 소이 프로테인 같은 걸 대용해서 고기와 비슷한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또는 스템셀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고기를 실제 배양해서 먹는 그런 세대가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노 융합형 식품이 앞으로 뜨게 될 거고요. 고령 친화, 거기에 이제 3D 식품 프린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레스토랑에 가서 어떤 음식을 시키면 지금은 똑같은 음식을 드시죠. 앞으로 30년 후 정도 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한 그 게놈 유전 정보가 레스토랑에 다 있어서 내가 가서 음식을 시키면은 이미 이제 내가 갈 걸로 예상을 해서 거기다 음식을 오더하게 되면 나에 맞는 그런 식품들을 음식점에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3D 프린팅은 이런 기능 소재 구성의 비율을 섬세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개인 맞춤형 식품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신미성까지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푸드 프린팅의 핵심 요소는 물성을 제어하고 또 기능 소재를 제어하고 맛과 향을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미래 식품 산업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차별화된 R&D 정책이 필요합니다. 식품 나노라든지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융합형 연구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의 미래형 식품 가공 기술로 발전을 해야 되고요. 제품과 가정을 연계한 인프라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능성 물질 발굴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표준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표준화나 기준 규격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융합형 신진 인력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키워 나와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지적 재산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에 대한 교육 제도 또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관례상 성함의 가나다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그럼 먼저 부경대학교의 남택정 교수님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 교수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시킨 양식과 그다음에 식품 이용 부분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느낀 게 농업이나 수산이나 임업이나 활용이 가능한가, 이 구체적인 기술 요소 기술들이 좀 더 상세히 이제 거론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수산식품을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것을 연구를 하는 데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 계획이 되겠죠. 그런 이제 교육과정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서 제안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인재 양성에 각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또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야가 아니고 전반적인 식품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4차 산업혁명,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키워드들이 나오지만은 커스터마이즈드, 그러니까 맞춤형, 그리고 NGS 뉴 제너레이션 시퀀싱이죠. 그 맞춤형 유전자를 타이핑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식품을 만들어내고, 또 아티피셜 미트, 인공 고기, 또는 임파서블 미트, 대체 고기, 그리고 말씀하신 많은 스마트 농업, 초고령 시대, 여기에 맞는 초고령 시대가 되다 보니 안전에 대한 것은 더 높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모든 시스템을 공유하고, 그리고 안전을 넘은 안식으로 가는 것이 4차 혁명의 산업혁명에 대비한 식품 안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축산을 포함해서 스케일에서 디테일로 갔으면 좋겠다. 여러 우리 토론회를 했지만 좀 먼 이야기여서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데이터를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들은 정부가 나서서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야만 모두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분야별로, 기술 보유별로, 각 기술 보유 기관별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건지들이 저는 디테일하게 체크돼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각 기술에 대해서 어디에 투자할 수 있는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분야를 다 한 곳에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농업 분야가 제대로 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의학 분야부터 시작해서 이런 생종자의 그런 첨단 학문, 그다음에 스마트 농업, 그다음에 식품 가공이 하나로 엮어질 수 있는 큰 틀을 바로 저희들이 제시하고 그런 쪽으로 정부가 좀 갔으면 합니다. 각 분야별로 서로가 잘 협조해서 갈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러한 고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산림, 산촌에 한번 연결을 시키면 어떨 것일까, 나름 고민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태여 이런 도시에서 농업이나 식품이나 하는 것을 벗어나 공간을 초월한 그런 산촌에서도 이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노는 스타일, 저도 아까 굉장히 흥미있게 봤는데요. 이제는 노는 스타일, 먹는 스타일이 그 부각이 되는 그런 생활 습관이 돼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어서 우리가 산촌에서 그렇게 놀고 먹고 하는 그런 혁신을 가져오면 어떨까, 이런 또 생각을 또 해봤고요. 의료, 복지 이런 데 불편하다, 정보가 부족하다, 토지 구입하는 게 어렵다,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오늘 토론한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다. 그리고 산촌이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그 청정 그런 농업 축산물, 임산물을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안전 그 먹거리 네트워크를 산촌과 연결해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건강에 관련된 산림 치유 서비스도 산촌과 함께할 수 있겠다. 그런 그 산촌 특구 제도를 도입해 보자는 걸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